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0만 시간 연구에서 개발한 새로운 영어 학습법으로 영어의 4대 영역을 모두 잘하게 해주는 새로운 영어 학습법을 가르쳐드리는 10만 시간 영어 채널의 저는 영어 전문 강사이자 영어 연구가입니다. 제 강의를 클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영어 회화 완성으로 가는 마지막 최대 난제 문법인 3부작 관사 중 첫 번째 부정관사 편에 대해서 강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암기를 강요하는 관사 강의와 다르게 관사의 근본 원리를 통해 가르쳐 드려 암기 없이 마치 원어민처럼 관사를 자유자재로 쓰실 수 있도록 오랫동안 연구해서 만든 소중한 강의입니다. 일부 부정관사 외에도 더 중요한 정관사, 더, 무관사 강의까지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오늘 강의가 좋으시면 구독, 좋아요, 알림 부탁드리겠습니다. 관사, 우리가 지금까지 학교에서 배운 관사는 첫 번째, 가산명사의 단수형은 부정명사 어원을 붙여라. 두 번째, 사물을 특정해서 말할 때는 정관사 더를 붙여라. 세 번째, 불가산 명사에는 어원을 붙이지 않기. 이렇게 배우셨습니다. 그럼 첫 번째, 가산명사가 뭔지를 아셔야 되고요. 사물이 특정할 때 정관사를 붙이는데 언제 특정할지를 아셔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 특정한지에 대해서 학교에서 배운 적은 없습니다. 세 번째, 불가산 명사에는 어원을 붙이지 않는다. 그럼 불가산 명사가 뭔지도 정확히 잘 모르십니다. 그래서 관사가 어려운 것이고 이렇게 문법책에 쓰여 있는 방식으로 외우시면 절대로 실전 영어 회화에서는 쓰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캐나다 원어민에게 배운 관사와 또 일본 학자, 영국 학자, 미국 학자가 쓴 다양한 관사책을 통해서 원어민들이 관사를 쓰는 그 원리에 맞춰 여러분들이 원어민처럼 자유롭게 암기하지 않고 관사를 사용할 수 있는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관사의 종류. 관사가 어려운 가장 큰 이유는 관사가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관사는 부정관사, 정관사, 무관사라고 해서 세 가지 종류나 있습니다. 첫 번째, 부정관사는 이 부정은 not, 아니다의 부정이 아니라 정해져 있지 않다는 뜻의 부정관사입니다. 그래서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 불특정한 것이다 보니 나와 상대방이 모르는 불특정한 같은 종류의 여러 개 중에 하나를 의미하고 싶을 때는 부정관사 어나 언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정관사는 이게 정해져 있다는 뜻입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나와 상대방이 알 수 있는 특정한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명사를 말하고 싶을 때 더를 사용합니다. 세 번째, 물질 명사, water, paper 이런 물질 명사나 행복, 경험 이런 추상 명사처럼 형태가 없는 명사나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고유 명사에는 무관사를 사용한다는 소리는 뭐냐? 관사를 어나 더나 붙이지 않는다. 즉 관사를 사용하지 않는다. 무관사로 둔다 라는 이 세 가지 종류의 관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 시간 부정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정관사를 사용하는 경우를 내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 없이 이 원리가 필요할 때 부정관사를 쓰시면 되는 것입니다. 부정관사의 가장 중요한 뜻은 상대방과 내가 모르는 불특정한 것이고 같은 종류의 여러 가지 중에 하나, 이 두 가지가 근본 의미입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불특정한 같은 종류 중에서 하나를 나타낼 때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즉 기준은 내가 여기서 부정관사를 사용할까? 정관사를 사용할까? 무관사, 관사를 사용하지 않을까? 이 세 가지 중에 항상 명사가 나오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동사를 선택할 때 현재를 쓸까, 과거를 쓸까, 미래를 쓸까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것처럼 명사를 쓸 때는 우리가 이런 선택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상대방이 모를 것 같은 불특정한 같은 종류 중에 하나니까 나는 사과를 좋아한다 할 때 이 사과가 특정한 사과가 아니라 그냥 이 세상에 있는 불특정한 같은 종류의 사과들 중에 하나를 좋아해요. 즉 종류죠. 배보다는 사과를 좋아한다. 이 사과를 쓸 때 그냥 애플만 쓰시면 왕초 보시고요. 불특정한 같은 종류 중에 하나를 의미하는구나. 어나 언을 써야 되는데 뒤에 단어의 첫 번째 단어가 모음이라서 언을 쓰셨습니다. 두 번째, 어떤의 의미를 나타낼 때 어떤 소녀가 나를 만나러 왔다. 얘는 특별한 소녀인가요? 어제 9시 뉴스에 나온 그 특별한 소녀가 아니라 불특정한 소녀 중에 한 명이 나를 만나러 왔다는 느낌이에요. 소년이 아니라 소녀다. 이럴 때 한국말로 어떤 소녀가 나를 만나러 왔다 할 때도
어걸, 덕을, 걸 중에서 어걸을 쓰시면 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 명이라고 해서 하나라고 해석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사과 한 개를 좋아한다. 한 명의 소녀가 왔다. 이럴 때는 그냥 불특정한 게 하나보다 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굳이 내가 이거를 한 명의 소녀 한 개의 사과라고 해석하는 건 안 좋은 용어입니다. 그냥 사과를 좋아해. 어떤 소녀가 와서 이렇게 해석하는 게 더 좋습니다. 3번. 이때는 하나임을 강조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때도 부정관사를 사용하는데 그 유명한 속담이죠.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 여기서는 하루라는 하나를 강조하죠. 당연히 하나를 강조하는 게 어일까요? 덜까요? 무관사일까요? 당연히 여겠죠. 그래서 영어로 바꾸시면 Rome was not built 하루 in a day라고 이렇게 꼭 어를 쓰셔야 되고, 이때는 해석하셔도 하루라고 강조해서 하셔야 되고, 이때는 부정관사 어가 쓰입니다. 두 번째, 그는 한마디도 안 했다. 이것도 하나를 강조하고 있죠. 그럼 무조건 부정관사입니다. 그래서 He didn't say a word 이렇게 부정관사를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뭐뭐 당, 뭐뭐에 영어로 for에 해당되는데 이런 의미로 사용할 때도 무조건 부정관사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주일에 2번 야구한다 이런 말을 하고 싶을 때 당연히 We play baseball twice인데 일주일 당에 해당되는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일주일에 몇 번 이런 식으로 하실 때는 무조건 부정관사를 사용하십니다. 5번 고유명사에다가 언을 붙였을 때는 보통 명사로 변경하게 됩니다. 무슨 소리냐? 고유명사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이름, 철수도 고유명사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건물들, 나라 이름 이런 것들이 고유명사입니다. 근데 그 고유명사 앞에다가 갑자기 어나 언을 붙여버리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부정관사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불특정한 같은 종류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나는 소니 제품을 샀다. 소니라는 회사는 하나지만 소니 제품은 여러 개잖아요. 소니라는 회사를 산 게 아니라 소니라는 제품들 중에 하나를 샀다. 그럴 때는 더 이상 고유명사 소니가 아니라 보통명사가 돼버린 겁니다. 고유명사를 보통명사처럼 쓰고 싶을 때는 이렇게 I bought a Sony라고 부정관사를 붙이시면 됩니다. 두 번째다. 그는 고우 작품을 샀다. 고우를 산 게 아니라 고우 작품이죠. 고우 작품 여러 개 중에 하나, 불특정 하나를 샀으니까 이런 식으로 어를 붙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언이 부정관사가 셀 수 있는 명사에 쓰였을 때랑 관사 없이 셀 수 없는 명사가 나왔을 때는 두 가지 뜻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나는 닭을 좋아한다. 내가 살아있는 닭을 의미하고 싶을 때는 닭은 이 세상에 여러 가지 중에 불특정한 하나잖아요. 그때는 관사를 붙이시면 이때 치킨이 그냥 참새 말고 닭을 좋아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나는 닭이 아니라 닭고기로 판매되는 생닭 같은 경우나 치킨 같은 튀긴 이런 것들을 말할 때는 치킨이라고 합니다. 일곱 번째, 눈에 보이진 않지만 시작과 끝이 있는 사물을 나타낼 경우 7번이 가장 어렵습니다. 나는 잠깐의 휴식을 취했다. 휴식하면 우리가 보이지 않잖아요. 보이지 않으니까 당연히 추상명사다. 그러니까 무관사다 라고 생각을 보통은 다 하십니다. 하지만 정답을 보시면 short break, 이 break라는 휴식이라는 명사에 부정관사가 붙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휴식이라는 단어는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이거를 보통 명사화 시켜서 관사를 붙입니다. 두 번째, 그는 낮잠을 잤다. 낮잠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작과 끝이 있지 않습니까? 보이진 않아도 셀 수 있는 명사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낮잠 1개, 낮잠 2개 잤다 할 수 있기 때문에. 8번이 가장 중요합니다. 형용사가 붙어서 여러 개 중에 하나의 명사가 돼버릴 때, 예를 들어 나는 보름달을 좋아한다. 달은요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요.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거는 특정하니까 덜을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그래서 the moon을 씁니다. 나는 보름달을 좋아한다 하면 달도 보름달이 있고 반달이 있고 초생달, 금음달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로 바뀌어 버립니다. 형용사를 붙이는 순간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를 나타내는 명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덜을 쓰지 않고 풀문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한 성공을 했다. success라는 단어는 추상명사입니다. 하지만 굉장한 성공, 어중간한 성공, 여러 가지 성공이 될 수 있습니다. 즉 형용사를 붙이면 여러 가지 중에 하나를 뽑은 명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부정관사의 원리에 맞기 때문에 이런 great success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형용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돼버리면 부정관사를 붙입니다. 실전 연습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관사를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 친구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다.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어순을 통해서 한국말을 변화시켜야겠죠? 이 말은 영어식 사고가 필요가 없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영어식 어순만 잡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 잡으시면 내 친구의 꿈은 주어 나왔죠? 동사 이다. 그 다음에 질문하셔야 되죠? 동사 뒤부터는 뭔데? 되는 것이죠. 그럼 뭔데 하면 되는 거냐 의사가냐 둘 중에 하나가 다 될 수 있는데 뭐가 더 맞죠? 내 꿈은 이다 의사, 내 꿈은 이다 되는 거 둘 다 됩니다. 하지만 동사랑 명사가 나왔을 때 둘 다 된다면 우선순위는 항상 동사 우선입니다. 그래서 되는 거다. 뭘 되는 거죠? 의사가. 이렇게 질문을 통해 순서를 잡으시고요. 빨간색으로 색칠된 분이 문법 단어입니다. 지금 제가 설명하는 부분이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여기에 제가 표시해드린 영어 문장 제작 원리 강의를 들으시면 이해가 되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영어를 집어넣어서 만든다면 내 친구의 이게 문법 단어입니다. 명사의 소유격은 어퍼스트로피 S입니다. 그래서 내 친구의 꿈은 이다. 주어가 3인칭 단수고 시절 현재니까 is. 되는 것. 되다는 become인데 이 것에 해당되는 문법 단어가 필요하겠죠. 동사를 가지고 뜻이 변형됐을 때는 to 아니면 ing인데 뭐뭐 하는 것 앞으로 되는 거잖아요. 미래 느낌이 날 때는 to를 붙입니다. 이 것이 to에 해당되기 때문에 to become. become은 되다. to become까지 하셔야지 되는 것이 됩니다. 의사가 되는데 앞으로는 명사가 나오면 고민하시라고 했죠. 이거를 어를 쓸지 덜 쓸지 안 쓸지. 이 세상에는 의사 중에 불특정한 의사 중에 하나가 되겠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닥터라고 쓰시면 됩니다. 2번, 당신은 한 달에 몇 번 외식하니? 여기서는 영어식 사고와 영어식 어수를 같이 고려하며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소문이 아니라 의문문이기 때문에 두 가지가 있죠. 사실을 물어볼 때 쓰는 yes, no 의문문과 내용을 알고 싶어 물어보는 의문사 의문문이 있습니다. 이것은 몇 번 외식하니? 내용을 알고 싶어하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그래서 의문사 의문문 순서 보이시죠? 순서를 알고 계셔야지만 영어를 하시기 쉽습니다. 저 순서가 이해가 안 되시면 지금 나오는 저 강의를 꼭 들으시면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의문사가 가장 중요하니까 의문사부터 뽑겠습니다. 몇 번을 어떻게 하냐 영어에서는 얼마나 여러 번 이런 식으로 how로 이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얼마나 여러 번 그 다음에 물어보는 말이 필요하죠. 물어보는 말은 뭐냐? 외식하니가 일반 동사잖아요. 일반 동사로 물어보는 말은 그 시제가 현재일 때는 하니라고 물어보면 됩니다. 얼마 여러 번 하니? 이제 주어 잡으시죠? 너는. 그 다음에 동사 외식하다. 영어식 사고에서 쉬운 한국어로 풀어써라 라는 원리를 사용해서 외식하는 것도 결국 먹는 거잖아요. 먹니? 어디서 먹는 거죠? 밖에서. 이게 외식하다는 겁니다. 언제 먹어? 한 달에. 이렇게 어순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빨간색들이 문법 단어고 문법 단어를 넣으시면서 영어 문장을 완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나를 가진 영어의 의문사는 how입니다. how. 여러 번은 많은 차례. 그렇기 때문에 many times. 그 다음에 하니. 이 하니는 두 아니면 더 주면 did인데 주어가 you고 시제가 현재니까 do를 잡으시면 되겠네요. 너는 you. 먹는 거 eat. 밖에서 out. 언제? 한 달에. 하나를 뜻하는 때는 무조건 부정관사였죠. 그래서 a month라고 하시면 만드실 수 있습니다. 3번. 나는 일주일에 5일 공부한다. 5일이라는 거가 우리는 5일을 근무한다고 하지만 5일이 하루인가요? 여러 날인가요? 영어식 사고에서는 한국어가 복수를 신경 쓰지 않더라도 영어에서는 꼭 복수를 신경 써야 되는 게 영어식 사고입니다. 그래서 나는 근무한다. 어떻게? 5일들을 근무한다. 언제? 일주일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영어로 잡으시면 이 빨간색 문법단어 신경 쓰시면 나는 근무한다 5일들을. 그래서 5 days 복수형 쓰시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 일주일에 이것도 하나의 주일을 의미하기 때문에 a week로 쓰시면 됩니다. 네 번째, 나는 이 극장의 관리자이다. 이 극장이 규모가 작으면 관리자가 한 명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 규모가 큰 CGV 같은 경우는 관리자가 한 명이 아니겠죠. 한국말로만 봤을 때는 이 관리자가 한 명인 관리자인지 여러 명인 관리자 중에 하나인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서를 달았죠. 여러 관리자 중에 하나이다 라는 의미로 말하고 싶을 때는 자, 이거는 바로 어순만 잡으시면 됩니다. 나는 이다. 뭔데? 관리자이다. 어떤 관리자죠? 이 극장에. 이렇게 순서를 잡으시면 되고요. 영어로 바꾸시면 나는 입니다. 관리자가 매니저일까요? 더 매니저일까요? 여러 관리자들 중에 한 명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매니저가 답입니다. 만약에 더를 쓴다면 어떤 것이죠? 극장에 바로 그 관리자, 특별한 애. 한 명일 수도 있고요. 이 극장의, 의는 전치사 of죠. 그래서 of this theater 이렇게 가시면 됩니다. 5번, 그는 TV에서 아주 재밌게 야구를 봤다. 한국어는 부사 동사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재미있게 봤다. 부사 동사를 좋아한다면 영어에서는 형용사 명사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재미있는 야구 이렇게 좋아합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영어식 어순까지 같이 바꾸면 그는 봤다. 똑같죠? 그 다음에
뭘 봤죠? 재미있게 야구를 본 게 아니라 아주 재미있는 야구. 형용사 명사로 바꾸셔야지만 영어가 좋아하는 3형식 문장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재미있게 하는 야구를 봤다. 어디? TV에서. 이렇게 형용사 명사꼴을 만드셔야지만 제대로 된 영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빨간색들 신경 써서 그는 봤다. 시제 과거니까 watched. 아주 재미있게 하는. 아주는 very겠고 재미있게 하는 형용사죠. 그러면 interesting 아니면 interested인데 interested는 본인이 재미있는 거예요. I'm interested in baseball. 주어가 보통 사람인 주어가 재미를 느끼면 당하면 interested in이고요. 야구는 재밌다. 야구가 남을 재밌게 해주는 거죠. 그때는 interesting입니다. 재미있게 해주는 야구잖아요. 즉 누구를 보는 사람들을. 여기서도 interesting이 나와야 되고 이 야구가 단독으로 나왔다면 무관사지만 재미있게 해주는 야구, 재미없는 야구 형용사를 통해서 여러 가지 종류 중에 하나가 돼버릴 때는 무조건 부정관사 어를 붙여서 a very interesting baseball이라고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디서 했죠? TV에서. 마지막 6번. 나는 아침으로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럼 여기서도 영어식 사고가 있나? 있죠. 아침으로 할 때 그냥 아침인가요? 아침 식사로 온가요? 아침 식사로 온데 우리는 그냥 간단하게 아침으로 생략해서 썼고요. 커피 한 잔을 마셨다. 그러면 순서 잡으시면 나는 마셨다. 뭘 마셨죠? 커피 한 잔이니까 한 잔의 커피 보통 쓰거든요. 하지만 영어로 간단하게 캐주얼하게 할 때는 하나의 커피를 이렇게 쓰시기도 합니다. 왜 먹었죠? 아침으로 먹은 거잖아요. 이 으로라는 말 때문에 전치사가 달라집니다. 아침을 목적으로 아침 식사를 생각해 두고 먹기 때문에 분석이 달라집니다. 쉴 수 없는 명사에다가 영어로 만들어 보면 나는 마셨다. 시제 과거 drank. 뭘? 그냥 a coffee. 아침 식사를 생각해 두고 for breakfast라고 하시면 됩니다. 오늘 관사 3부작 중 부정관사에 대해서 강의해 드렸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도 만나 뵙길 바라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